취제 theorem부터 해볼게요. 얘는요, 지금 fx, gx, h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 증명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L을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 fx하고 hx가 L로 수렴한다 돼 있죠? 그러면 어떠한 엡실론에 대해서요, 그 f에 해당하는 엡실론 델타가 있고요, h에 해당하는 델타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델타를 얘네 둘 중에 작은 걸로 선택할 겁니다. 아까 작은 걸로 선택한 이유는 다 알았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엡실론보다 작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큽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의죠? 수렴한다에. 네. 따라서 그냥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참고로 제가 미적분 SMP만 두 개거든요. 한 팀이 더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수님이 권재용 교수님인데요. 오. 그 LC LC 네. 드래곤. 그래서 거기는 다들 수업을 안 듣고 옵니다. 네? 들어도 의미가 없대요. 현명하네. 아, 그래서 그게 차라리 개념 설명부터 합니다. 거기. 와, 우리 교수님 진짜 대평가가 쏟아네. 네. 우리 교수님은 아니, 괜찮은 아니, 자꾸 애들이 막 출티하는데 우리 교수님 좋은 사람이. 근데 그 출티한 날 근데- 진도를 두 배. 출티와 교수님의 인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투 때 정말 수업 거의 안 듣다 싶었는데, 제 생각에 그냥 결석하고 출티한 거 합치면 수업의 절반이 넘어갈 겁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한 절반은 잤어요. 누구 교수님이셨어요? 황형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아마 미적분을 담당하시진 않을 텐데 이번에. 자, 하여튼 다음 거 해봅시다. 10 몇 페이지죠? 5페이지고요. 25페이지. 15페이지도 사실 거의 자명해서요. 네. 대신 이거 해볼게요. TFAE가 뭔가요? The followings are equivalent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동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말 할 땐 3개 이상이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 취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보세요, 직접. 그 해보는 게 여러분의 엡실론 실력을 기르기에 좋을 겁니다.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네. 밑에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께 남은 문제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쓱 보세요. 혹시 그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나요? 그 네. X 아니 그 17페이지 위쪽에서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네네. L인데 아니에요. 예. 약간 잘못 읽었어요. 네. 잘못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개념 설명을 할게요. 네. 그 여러분 수열 다 배웠죠? 왜 제가 수열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미적분은 끝납니다. 왜냐면 미적분은 엡실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감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그냥. 네. 미적분 1에서 배운 파트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열하고 함수의 연속이고요.
두 번째가 테일러 시리즈고요. 세 번째가 적분을 정의한 거거든요. 세 개 전부 다 엡실론이 쓰입니다. 이 적분 2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전공 가서 혹여나 수치 해석 쪽에 수업을 듣는다면 거기서도 엡실론을 씁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안 쓰이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속 써왔지만 이 기호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모든 의미의. 그쵸? 모든 의미의 두 가지를 해석됩니다. for any 혹은 for all. 근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 사용하기를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쓸 때는 저거 중에 하나의 의미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미. 미? 애니. 애니? 다 같은 의견인가요? 올 에브리. 자, 정답은 위에 거의 의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모든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Are cat are animals. 참고로 그 교양 중에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네. 모든 예시를 다 고양이로 듭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요, 약간 설명하면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한테 고양이를 한 마리씩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데려왔어요. 거기서 위에 것의 의미는 그 전체를 보면서 너네들이 데려온 건 전부 다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애니의 뜻은 한 명씩 앞으로 나오래요. 그러면 너가 데려온 것도 동물이고 그 뒤에 있는 너가 데려온 것도 동물이고 각각이 찝어가면서 각각은 동물이다라고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엡실론의 의미를 조금 생각할 때 나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응용하기 위해 수학에서 무한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무한대 정의하는 거 했나요? 무한보다 발산하는 거. 네. 발사하는 거 말고 적적으로 어떤 x라는 게 무한으로 간다. 라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x가 어떤 n보다 항상 커야 돼. 아, 정확합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for any m이라는 게 그냥 모든 m보다 크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m을 한 10의 10승으로 부릅니다. 엄청 크죠? 근데 그거보다 커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또 100의 100승을 불러요. 얘 역시도 엄청 크지만 x는 그거보다 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가져와도 그거보다 크다라고 말해주는 게 for n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수열의 극한을 다시 정의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한다 해볼게요. 그냥 3초 뒤에 예를 들어 3m를 간다고 예상을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3m를 간대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3.1m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지금 0.1m인 거죠.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오차인가요? 아니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측정하는 그거에 따라서 3.01m예요. 오차가 0.01m입니다. 괜찮은 오차인가요?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0.0001m예요. 괜찮은가요? 네.
근데 물리에선 이렇게 0.0001의 오차로도 만족하지만 수학에서 만족하는 오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학에서 이 정도 오차는 돼야지 너네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 오차는 뭘까요? 어떤 숫자보다 작아요? 그죠? 예를 들어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오차 내에 들어야 너가 수렴한다고 말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오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학에서 말하는 0에 무한으로 10에 마이너스 24. 엄청 작은 수를 생각해보겠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너가 어떤 오차를 부르던 그거보다 작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보다 작다가 아니라 너가 딱 집어서 하나의 오차 불러봐. 그럼 그거보다 작아.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불러봐. 그래도 작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불러도 그거보다 작다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네. 그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AN이 L로 간다 볼게요. 이것은 너가 어떤 오차를 가져와도 거기에 대응하는 라지 n이 있어서 AN-라지 n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 정의가 약간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차를 가져와도 나는 그 오차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그런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엄청나게 비슷한 정의 하나 더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수에서 얘기했어. 아니, 수열에서의 그 수열이 수렴한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일단 위에 거는 수열이 수렴한다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의 정의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코시 시퀀스입니다. 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근데 얘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정의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코시 시퀀스하고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수열하고는 정의가 어떻게 다를까요? 왜 굳이 저렇게 거의 비슷한 두 개를 정의했을까요? 하나로만 수렴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나로만 수렴한다? 근데 수렴하면 그 값은 하나입니다.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좋은 조건입니다. 왜 굳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걸 두 개나 정의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얘를 1번, 2번이라고 할 때요. 그 둘 중 하나의 관계 성립합니다. 1번일 때 2번이거나 2번일 때 1번이거나 1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까 2번일 때 1번일까요? 위다 손, 아래다 손. 자, 정답은요. 인 제너럴하게는 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책에는 증명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수에서는요. 둘이 동치예요. 그 위에 거면 아래 게 성립하고요. 아래 거면 위에 거가 성립해요. 왜 배워요 도대체? 더 이상 이제 배울 이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왜 배울까요?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해볼게요. 여기에 수렴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엡실론 레이어가 있으면 이 안에 결국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게 수렴한다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코시 시퀀스의 정의는요. 가다가 어느 순간 차이가 엄청 작아져서 그 여기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두 항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되는 라진이 있습니다. 왜 위에 거가 아래 거를 포함할까요? 왜 위에 거가 성립하면 아래 거도 성립할까요? AN-AM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고 L을 0으로 바꾼. 어... 근데 AN-AM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면 수열에 이제 그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는데 물론 그런 수열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네. 원을 그렸을 때 네. 대충 그 원의 중심을 어떤 하나의 가장 어떤 하나의 설정을 하면 그냥 아무리 조그맣게 해도 저 위에 거에서 아무리 지름을 입실론을 조그맣게 해도 그 두 개가 원에 들어오니까 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두 개를 잡아봐요. 그래도 이 둘의 차이는 이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n보다 커지면요. 어떻게든 그 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들어온 것의 차이는 이 입실론보다 무조건 작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는 그 두 항 간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상 수렴한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같이 수렴하는데 같이 발산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같이 발산해버리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건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제너럴 하게는요 두 번째 거가 된다고 해서 첫 번째 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뭐 미상수학 같은 과목 가면은 밑에 거가 성립하는데 위에 거가 성립을 안 하게 하는 수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는요 정말 운이 좋은 게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코시 시퀀스면은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저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SN을 이렇게 봅시다. 얘 극한값 아시나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에서 쭉 가는 거. 극한값 아시나요? 6분의 6분의 1. 거의 다 맞았는데 6분의 파이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 극한값 구하기 어렵죠? 자, 하나만 숫자를 바꿔볼게요. 3. 이거 극한값 뭐죠? 네? 아니, 아니, 아니요. 다 던져줘봐도 됩니다. 12분의 0.5. 답이 자, 정말 놀랍게도요. 쟤는 아직까지 극한값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걸 풀면은 그냥 웬만한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수 있어요. 수학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수열이 수렴한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수렴하는 값을 몰라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정의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쓰죠. 네. 위에 있는 정의는 수렴하는 값을 알 때만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n분의 1이에요. 얘는 수렴하는 게 너무 자명하게 0입니다. 그래서 저 엡실론 n을 쓸 수 있어요. 1번의 정의가. 근데 이 SN 같은 거는 수렴하는 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번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거 보이기는 되게 쉽습니다. 자, 다시 제곱으로 돌아가서요.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n분의 1이랑 막 던져봐도 됩니다. n제곱분의 1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0임을 보이는데. 아, 아직도 아닙니다. 아, 왜냐면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SN이 수렴하면, 아니, 그 수렴하면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걸 예를 들어 뭐 AN이라고 합시다. AN이 0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AN이 0으로 갈 때 SN이 수렴하나요? 아니, 어떤 예시가 있죠? n분의 1 더한 거. 그쵸. 정확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렴하는 걸 보이려면요. 물론 책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테스트라던가 배웠나요? 아, 적분을 정의 안 했구나. 그럼 안 배웠겠네요. 네, 적분을. 그러면은 저걸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수렴한다라는 것을 할 때 코시 시퀀스를 쓰면 되게 편합니다. 보여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SN에서 SM을 뺐을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게 코시 시퀀스의 정의입니다. 얘는 SN의 정의에 의해 A가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그냥 이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정하는 거예요. n 더하기 1부터 n까지 i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m 더하기 1 제곱분의 1, m 더하기 2 제곱분의 1 쭉쭉쭉 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n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부분 분수로 바꿔주기 위한 작업을 할 거예요. 얘는 이걸 같습니다. 맞나요? 이 두 개만 비교해주세요. 그 다음 얘도 m 더하기 1, m 더하기 2 분의 1을 작습니다. 네. 쭉쭉쭉쭉 가서요. n에다가 n-1을 곱한 것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분 분수 만들면 어떻게 되죠? n-1 빼기 n분의 1. 정확합니다. 이거 다 계산해 보면요. n분의 1 빼기 n분의 1 나옵니다. 네. 그죠? 얘는 근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두 개 더한 것보다 작겠죠? 왜냐면 둘 다 양수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수렴하는 거 알죠? 따라서 각각이 엡실론보다 작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 엡실론이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썼던 SN 빼기 SN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SN은 코시 수열입니다. 근데 코시 수열은 수렴합니다. 따라서 SN은 수렴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저 코시 수열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수열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서 코시 수열이 실제로 수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 컨버전 시퀀스하고 코시 시퀀스의 관계처럼 함수에서는 그냥 컨티뉴어스가 있고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있습니다. 배웠나요?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관계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어,
제가 그 미적분학 1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맨 초반에 있는 증명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거의 중요한 증명 중 하나가 호시 시퀀스가 수렴한다라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수님께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했었던 기억이 나나요? 기억은 있는데 방법이 기억이 안 자, 그거 하려면 하나의 정리를 추가로 알아야 합니다. 책에 있어요. 물찬호 바이오스트라스 띠오리.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는 것 같죠? 아마 교수님께서 이 정리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름만으로도 위압감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개명하고 싶다. every infinite bounded sequence is convergent subsequence.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모든 무한하면서 바운드 되어 있는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요. 검색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AN이 n 마이너스 1에 n승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AN은 무한한가요? 무한하죠? n이 무한합니다. 바운디도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1로 바운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분 수열을 잘 잡으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괜히 짝수인 것만. 정확합니다. 짝수인 것만 고르면 위에 것만 나오겠죠? 그럼 1, 1, 1, 1 가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것처럼 모든 무한한 바운디드 되어 있는 수열은 다 똑같이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렴하게요. 저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 시오렘인데요. 얘를 통해서 코시 시퀀스가 바운디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수렴하는 수열이 바운디 되어 있다는 거 증명했나요? 해볼까요? 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L이라고 합시다. 수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AN이 바운디 되어 있다는 건 여기 보이고 싶은 건 어떤 라지 M이 이렇게 AM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지 M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엡실론을 1로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폴 n이라는 거는 각각에 대해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엡실론을 1로 지정했을 때도 거기에 해당하는 라지 M이 존재합니다. 그치? n이 라지 M보다 클 때 an 마이너스 l이 1보다 같습니다. 그래서 1은 엡실론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잘 구성하면 L 더하기 1입니다. 이건 삼각부등식을 잘 활용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M을 이렇게 쓸 겁니다. 맥시멈에 A1, A2, A에 라지 N 마이너스 1 에다가 L 더하기 1로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유한. 네? 유한일. 유선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얘를 만족한다는 걸 보일 겁니다. n이 라지 n보다 작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그 AN보다 큰가요? 예를 들어서 뭐 A에 n-5쯤 있다 해봅시다. 그럼 얘는 n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맥시멈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a n-5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일단 커요. 그죠? 따라서 어 스몰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는 성립합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an이 n분의 1입니다. 처음에 엡실론을 5분의 1로 잡았어요. 그러면 A6부터는 엡실론보다 작겠죠? 그죠? 네. 그러면 M이라는 거를 A1, A2, A3, A4, A5에다가 5분의 1 더하기 1로 놓는 겁니다. 맥시멈을. 그러면 A1은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A2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쭉쭉쭉 가다가 A5일 때까지도 그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몰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는 라지 n이 더 큽니다. 이해나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얘를 만족하면 얘를 만족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따라서 라지 n보다 클 때도 n보다 작습니다. 네. 이해나요? 네. 다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클 때도 네. 우리가 얘가 성립한다는 걸 방금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여기에 써주는 순간 그 AN은 라지 n보다 작게 됩니다. 네. 이해했나요? 안 되면은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따라서 저런 m이 존재하기 때문에 AN은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수렴하는 수열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코시 시퀀스가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코시 시퀀스는 여기서 이 L이라는 거요 AN으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M을 저렇게 조금만 다르게 정리하면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어차피 시험 공부하려면 해보셔야 합니다. L을 절대값 AN으로 바꾸는. 네, 그러면 코시 시퀀스에 해당할 때도 증명이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코시 시퀀스가 수렴한다, 아니 바운드 되어 있다는 것까지 보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우고 어렵죠? 원래 엡실론에 대한 감을 잡기 저는 어렵습니다. AN이 코시 수열이라 해볼게요. 우린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럼 일단 어, AN-L이란 걸 볼 건데요. 여기서 L은 어디서 따왔냐면 AN은 코시 시퀀스니까 인피니트 N 바운디드죠. 그러면 거기에 수렴하는 서브 수열이 있습니다. 걔를 뭐 A의 NK라고 할게요. 수렴한다 했으니까 수렴하는 값이 있겠죠? L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해됐나요? 아까 볼차노 바이오스탄스 정리에 의해서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을 L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부분 수열은 수렴하지만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고는 안 했어요, 아직. 네.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두 개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죠? 왜냐면 코시 수열은 라지 n을 넘어가기만 하면 그 두 항 간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얘는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죠? 이건 여기서 그 아까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보여진 겁니다. 네. 따라서 두 개가 이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코시 시퀀스가 수렴합니다. 이게 왜 실수에서만 되냐면요.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가 실수에서 증명됩니다. 실수에서만 증명되는 건 아니고요. 실수에서 증명 가능합니다. 근데 책에 증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증명을 보지 마세요. 그 증명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는 칼큘러스 1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정리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증명은 틀렸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어, 예, 이해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니까 네. 네, 궁금한 거 있나요? 저 살짝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네. 호식 수열이라는 게 그 어느 특정 부분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 두 항이 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바운디드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아까 증명한 게 그걸 증명할 때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M을. 어, 아까 수렴하는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 바운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호시에서 네, 저 네네네. 이해됐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인 건 이겁니다. 호시 수열이 일반적인 수열보다 훨씬 더 보이기가 간편합니다. 그 두 항의 차이만 빼면 되는 거면 수렴하는 값을 몰라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보다는 코시 수열임을 보이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 코시 수열임을 보여도 우리는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바로 방금 한 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정리인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보고 끝낼게요. 저 처음에는 코시 수열을 왜 배우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거의 정리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 내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배울 거거든요. 그걸 배워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뭔 차이인가? 그냥 컨티뉴어스하고 똑같은 심정일 텐데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도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N이 n분의 1입니다. 얘가 코시 수열인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수렴하니까. 수렴,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수렴하니까 코시 수열이다 하면 맞는 증명인데요. 정의에 의해 증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n분의 1도 정확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an-am이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인데 얘는 지금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각각이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라진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코시 수열입니다. 똑같이 얘는 n의 제곱분의 1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도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선 굳이 라지엔을 잡자면 엡실론 분의 2로 잡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실제로 엡실론 분의 2로 잡으면 저게 되는지. 되나요?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라지엔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쌤의 루트를 씌워. 정확합니다. 그냥 그대로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풀다가 깨우쳤을 수도 있는데요. 엡실론을 쓰는 논법을 쓸 때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 무언가가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럼 존재한다는 거는 처음에 칸을 비워두고 써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을 쓸 때 봅시다. 이거는 수학을 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감점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요. fx가 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어, x는 0에서의 연속을 믿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명할 때 처음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대열 이그지스트 델타잖아요. 네. 근데 처음 증명하면서 델타가 어떤 값을 가질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는 하고 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썰을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0은 x제곱이죠.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려면 우리는 x 마이너스 0에다가 델타를 이게 씌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델타 제곱이겠죠. 그래서 델타를 루트 입실론으로 봅니다. 야매죠? 굉장히 야매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쓱 지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0에서 연속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할 때나 함수가 연속이라고 할 때나 대열 이그지스트 델타, 대열 이그지스트 n 한 다음에는 그 뒤에 일단 비워주세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쓰면서 대충 여기에 어떠한 엡실론이 들어오면 맞겠다 하는 거를 알아낸 다음에 지금까지 쓴 거 다 지우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구글에 쳐가지고 실제로 왜 이게 연속인가라고 할 때 엡실론 델타를 쓰는 거 봐요. 그러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잡거든요. 그냥 델타를 루트 엡실론이라 하자. 그쵸?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우린 몰라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한 겁니다. 맨 마지막까지 구해서 엡실론이 델타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할지 알아낸 다음에 맨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풀이 과정 쓸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x제곱 같이 좀 기본적인 함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요. 하다 하면서 풀이 과정을 쓰면서 델타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꿀팁만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L로 수렴해요. 그래서 내가 n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엡실론이래요. 그럼 틀린 겁니다. 왜냐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 한다면은 자고로 엡실론이 작아지면 n이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차를 적게 줄수록 그만큼 n이 커져야만 그 오차대로 줄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엡실론이 작아짐과 동시에 n이 같이 작아집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엡실론과 n이 같이 작아진다. 다시 보세요. 그럼 틀린 겁니다. 자, 똑같이 델타를 잡았어요.
델타를 잡았는데 뭐 함수가 A에서 연속이라 해도 델타 잡았는데 엡실론 분의 1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엡실론이 작아짐에 따라서 델타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함수의 연속에서는 엡실론이 작아지면 델타가 작아져야 합니다. 왜냐면 맞- 오차를 줄일수록 그만큼 x 값의 오차를 줄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다시 푸세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알 수 있고요. 대충 만약에 엡실론이 작아진과 동시에 n도 작아진다면 대충 맞다 보면 됩니다. 거의 옳게 푼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델타와 엡실론은 동시에 작아져야 되나요? 그쵸? 왜냐면 이게 오차가 있어요. 오차를 줄이면은 하나는 x의 오차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이만큼의 오차로도 이만큼의 오차를 낼 수 있었다면 네. 오차가 작아지면 더 조그마한 구간에 잡아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엡실론하고 델타는 같이 하고요. n하고 엡실론은 반대로 갑니다. 오늘 하다가 안 되는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폼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